주제 통합 9강입니다. 자, 생물의 개통수와 그다음에 몬텔리우스의 형식학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가 부분에서는 결국 이 분류학, 이 생물을 일정한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이걸 분류학이라고 본다면, 자, 분류학의 그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 진화론적 사고관에 입각한 바로 이 개통수의 도입입니다. 개통수, 숫자가 아니라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일정한 이것을 일정한 뿌리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가지를 치고 어떻게 같은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분류학이 생물학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 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이 학문의 중심 과제가 종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원시 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뭐 이런 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지금. 진화론적 사고관에 입각한 개통수의 도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은 개체들의 의미 없는 집합체가 아니라, 자, 역사성을 지니게 되고요. 자, 오랜 진화의 길을 걸어서 오늘의 일은 유전적인 유사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인식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서 우리 조상을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 뿌리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식을 통해 자연의 분류란 말은, 자, 이 자연의 분류란 말은 계통 분류학이라는 말로 대치가 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개통수에 입각한 이런 계통 분류학의 확립은, 자, 생물학사 전체를 고대와 근대로 양분하는 그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자, 개통수란 동물이나 식물의 진화 과정을 나무의 그 나뭇가지에다 비유를 해서요. 나무가 가지를 치는 모양과 같이 나타낸 것으로, 개통수는 각 생물 간의 유연 관계, 자, 서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샵2로 해놨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개통수입니다. 개통수. 그러니까 이걸 나무의 형태로 A, B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그것이 다시 C 얘하고 또 연계가 있다는 거, 연관성이 있다는 거. 밑에 있는 것은 A와 C가 서로 간에 공통된 뿌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B와 연계를 맺고 있다,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게 개통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는 식이 되는 거죠. 개통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 숫자. 자, 그러면 다시 이 개통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형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형질이란 생물종이 갖는 특징을 말하는데, 5가지 형질을 1에서부터 5에 근거해서 생물종 A, B, C의 개통수를 작성하는 전통적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답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5번인데 이 형질에는 다른 걸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뭐 크기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뭐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모양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보통 5가지로 구분이 되나 봐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유사성에 근거하여 개통수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 또 나왔네요. 유사성이란 개념. 그래서 5가지 형태적 특징이나 DNA 염기 서열과 같은 형질에 대한 특징을 조사해서 그 특징을 갖고 있느니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특징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1로 표현하고요. 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으면 0으로 분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 1의 표에서 형질 1의 경우, 자, 이것이 정확하게는 어떤 형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 있는 요 1번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자, 이 형질을, 자, 지금 A, B, C가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1, 1, 1.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또 이때 이 형질 2의 경우는, 자, 지금 A와 B가 같고 그 다음에 C는 이와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래요. 자, 그래서 자, 이때 A와 B는 형질 5개 중 4개가 같으므로 유사도가 얼마야? 5개 중에 몇 개? 자, 4개가 유사하다. 그래서 5분의 4. 이해되시나요? 지금 뭔지? 자, A하고 B를 비교해 봤더니, 자, 이 두 녀석이 지금 뭐만 빼놓고는 여기 형질 4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 여기는 이 형질 4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5개 중에 4개가 일치한다고 해서 5분의 4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에 비해 A와 C, B, C의 유사도는 각각 5분의 2와 5분의 1밖에 안 되네요. 5개의 가지 중에 2개, 5가지 중에 1개가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자,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A와 B를 묻고 이를 하나의 종으로 간주한 후에 생물종 C와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유사도는
A와 C의 유사도와 BC 유사도의 산술 평균값이 10분의 3이 된답니다. 이거 계산되나요? 자, 5분의 2에다가 5분의 1 이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얼마? 평균을 또 내야 되니까 2분의 1 더해주면 되나요? 곱해주면? 이렇게 하면 지금 10분의 3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AB 그룹에 C를 연결하면 자, 그림 1의 오른쪽 위와 같은 ABC 개통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위와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 바로 샵 1.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지금? 자, 여기는 여기다 체크해 놓을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위와 같은 거라고 있으니까 자, 샵 1에 해당되는 개통수. 바로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먼저 A와 B가 뭐가 되는 거고요? 같은 종에 자, 유사도가 5분의 4니까 A와 B를 지금 먼저 두 개를 묶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유사도가 어느 정도 있는 C를 그 다음에 또 연결시키는 겁니다. 요 위에 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때 대상 생물종이 4종이 이상일 경우에는 이 모든 종이 개통수에 포함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서 개통수를 완성하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A, B, C까지밖에 안 나왔죠? 그럼 D를 하나 더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유사성에 근거한 지금 형태와는 달리 자, 앞선 시대에 없던 형질이 진화 과정 중에 후대로 가면서 새롭게 파생되어 나타난 특성만을 이용해서 개통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와는 지금 형식이 달라요. 자, 아까 여기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느냐 그걸 근거로 해서 개통수를 작성하는 방법이었고 자, 두 번째 이 개통수는 앞선 시대에 없던 것들이 새롭게 생겨났어요. 그럼 기존에 없던 게 새로 생겨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똑같이 새로 생겨났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개통수를 작성하는데 가령 화석에서 나타난 초기 파충류에는 비늘이 없었는데 자, 그것이 진화 과정에 비늘이 생겨났다면 비늘 없음이 원시적 형질이 되는 거고 자, 이것은 자, 원래 원시적인 형태의 원시 형질이 되는 거고 자, 비늘이 있으면 새롭게 파생된 거니까 이게 바로 파생 형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비늘이 있으면 비늘이 있는 파충류들을 한 그룹 묶게 하는 뭐가 돼요? 공유 파생 형질이 되겠죠. 있는 애들끼리 다 이렇게 묶으면 되니까 비늘이 새로 생겨난 애들끼리. 자, 위에 그림 1의 표에서 0은 뭐가 되는 거고요? 자, 원시 형질은 0으로 표시를 했고요. 자, 1이라는 것은 새롭게 나타난 형질을 파생 형질을 1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형질 1에서 AC 모두 1을 공유하기 때문에 AC는 구분이 안 되네요. 자, 똑같으니까. 자, 하지만 형질 4에서 A와 C를 2를 공유한다고 했고요. 자, A와 C를 묶어서 이 개통수의 바깥쪽에 B를 두어 그림 1의 오른쪽 아래와 같은 개통수를 만들 수 있대요. 자, 볼까요? 자, 여기 A와 C의 4번 형질을 봤더니 자, 여기 1번 새로운 파생 형질이 나타난 거죠. 자, 여기 파생 형질이 새롭게 나타났고 자, 밑에 C도 마찬가지 새로운 파생 형질이 여기도 똑같이 나타났으니까 얘를 같이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묶게 되면 결국 이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거꾸로 누가 먼저 묶여요? A와 C를 먼저 묶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유사성을 또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저기요 개통수나 이걸 다시 밝혀가지고 다른 어떤 파생 형질이 있나 이걸 찾아서 B를 다시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통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아까는 A, B하고 먼저 친하게 지내고 C가 왔는데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방법을 썼더니 파생 형질을 이걸 갖고 찾았더니 A, C가 먼저 묶여버리고 그 다음에 B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뒷부분. 하지만 형질사에서 이렇게 공유함으로 A, C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했고 자, 그림 1의 오른쪽 아래와 같은 개통수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바로 이런 그림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 자, 형질 2, 3, 4에서 C만이 가지고 있는 1은 성물종 간 유연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네. 다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뒷장 남은 단위 갑니다. 이번에 고고학을 연결시켜 놨어요. 고고학. 자, 인류가 지난 시대에 남긴 흔적을 찾아내고 이들의 역사를 밝히는 학문으로서 방대한 고고학 자료를 시대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고고학에 있어서 진화론에 입각한 분류학의 방법론인 형식학을 확립한 학자가 바로 누구? 이 몬텔리우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에서 다루었던 이 분류학이 있죠?
이 분류학을 어디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고고학까지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몬텔리우스 이 형식학은 유물의 형식은 생물의 종과 같아서 자연과학자가 진화론적 발자취에 따라 생물종을 구별하는 것. 아까처럼 개통수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고고학자도 유물의 형식을 시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이것도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하는지 아까 파생 이런 얘기 썼죠? 이것처럼 그걸 전제로 해갖고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생물종이 계통적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자, 유물의 형식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계통적으로 진화한다고 봅니다. 자, 두 가지 일정한 방향성이 있고 자, 이것도 계통적으로 진화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자연과학자가 현생 생물과 화석 비교를 통해서 현생은 현재 살아있는 놈이죠. 자, 얘와 화석, 얘가 지금 땅에 묻혀 있다가 이제 화석이 된 이 비교를 통해서 종의 진화 과정을 추정하는 것처럼 고고학도 유물 형식 비교에 의해 형식 진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자, 밑에 그림 2인데요. 고대의 도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이 옛날 맘모스 사냥할 때 갖고 다녔던 도끼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모습이 A부터 해서 어느 쪽으로 자,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우선 가장 오래된 형식의 도끼는 도끼의 자루의 끝부분을 쪼갠 후에 그 사이에 도끼를 그냥 끼워서 끈으로 묶었던 A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맨 끝에가 조금 틈이 생겼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나무 저기 같은 거 꿰가지고 이것을 끈으로 칭칭칭 감아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근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몇 번 쓰다 보면 금방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흔들리고 빠져버리겠죠? 어디 고정되는 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끈이 빠지지 않도록 했던 부분이 바로 뭐 여기 두 번째 있는 바로 여기 이것처럼 중간에를 어떻게 했어요? 양쪽을 이렇게 뾰족하게 함으로써 여기에 나무 막대가 정확히 꽂히게 여기다가 끈을 감게 되면 좀 고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완이 된 게 B입니다. 그런데 B는 또 자루 속으로 도끼가 파고 들어가서 자루가 나중에 쪼개지는 문제가 또 발생해 버리네요. 이건 자루니까 나무 부분이 쪼개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끼의 중간이 돌출된 C가 보완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네요. 나중에는 자루를 끈으로 묶지 않고 바로 끼우는 바로 뭐가 나와요? D. 자, 이 경우는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무 같은 거를 고정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 부분에다 이렇게 그냥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바로 이 D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그런 줄무늬가 노란색의 줄무늬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기다 그냥 여기다 꽂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나무를 꽂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여기 있는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왜? 예전에 여기 있는 A부터 B, C까지 이것을 묶어서 쓰다 보니까 이 줄무늬를 그냥 남겨놓은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특히 뒤에는 줄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AC에서 끈을 묶었던 관행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남겨진 옛날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걸 썼단 말이야. 묶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불필요해요. 이건 끈을 묶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나무를 끼워서 쓰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때 남겨진 어떤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유물들이 사용된 시기를 추정하며 하나의 표에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때 하나의 시기에만 사용된 유물은 해당 시기에만 유물의 형태를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자, 또 여러 시기에 걸쳐서 만약에 그것이 사용됐다면 그 사용된 시기만큼 표를 계속해서 그림을 거기다 메꿔 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물을 자, 시간의 선후에 따라서 오래된 것을 어떻게 먼저 자, 오래된 것이 아래쪽에 먼저 배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고학적 연대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몬텔리우스의 형식은 고고학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